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어서 만나볼 분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늦은 밤까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하셨는데 오늘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리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이루어진 회동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엇을 위한 자리였다. 이거를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대표가 당 운영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당내 비판이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이런 뭐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이런 그런 뭐 중진이라고 할까요? 뭐 아직은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한 분 한 분 그동안 또 좀 섭섭했던 관계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지칭했던 분들 그분들 이제 해서 만나면서 서로 속마음도 좀 터놓고 그리고 당 운영 뭐 이래 대해서 서로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자리였죠. 그 90분간의 만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만났다. 만나고 나니까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미진하다 이겁니까? 예, 뭐 만난 것 자체야 뭐 어쨌든 당을 위해서든 우리 정치를 위해서든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당장 어디 뭐 한 번 만나면서 서로 주장했던 거라든가 또 당의 운영이라든가 한국 정치를 바라는 게 금방 뭐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대표께서도 이제 저런 이야기를 이제 속마음을 좀 들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조금 피상적으로 보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당 운영이나 혹은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뭐 좀 폭넓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겠나 싶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두 분이 딱 합의해가지고 발표할 만한 결과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딱히 잡힌 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서로 어제 자리의 성격 자체가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동서회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제 총리님 회동을 마치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개헌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제가 계속 조금 요구를 했고 이 대표는 나도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은 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젯밤에 해주셨는데 이 공방이 있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내란 정국의 최종 종결 이런 뭐 탄핵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다음 대한민국의 그림이 명확해져야 또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지금 내란 종식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내전 상태까지 가 있는 셈인데 이것까지 종결되려면 다음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 내용은 하나는 개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현행 여야가 끊임없이 1대1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건 현재의 선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의 개혁이라는 화두로 이건 이제 뭐 이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는 뭐 그런 필요성 자체는 동감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소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게 이 대표의 비전을 보여야 말하자면 내란 종식 문제도 더 크게 국민 사회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그럼 이 대표가 필요성은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해서 집권을 하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의미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대표 나름대로는 또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뭐 제가 미리 단정하는 건 그렇고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야의 모든 뭐 대선 예비 후보 잠룡들이나 원로들 다 지금 개헌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의사를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려운 거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뭐 다른 토론 프로에 나가서 예. 당신 자신도 지난 대선 때 약속을 한 바 있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걸로 봐서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그림을 내놓을까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에 자기가 몇 가지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는 딱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은 없고 의견 차이만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럼 총리님은? 그 뭐 안 기다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강제할 방법은 없고 예. 또 이 대표도 정치 지도자니까 예. 이런 국민적 요구가 각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뭐 본인이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통합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총리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고 저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SNS 올린 글 보면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이다 이런 내용의 글.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요 얘기들.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이 공격 이 부분에 대한 자제 요청인 것 같거든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체적인 해법 이런 것들이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당내의 어떤 그 화합과 포용을 위한 내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길래 예. 그래서 그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리고 당 문화가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신뢰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예. 그렇게 계속 당 대표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호소해 달라.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 문제는 뭐 본인 의지도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쉽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 개헌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뭐 그건 이미 결과물? 본인이 예. 이미 예. 그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을 또 당을 예. 적극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모두를 단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니까. 예. 그 통합 행보와 관련해서 이 강성 지지층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총리님이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전 지사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인사들에게 당에서 뭔가 공간을 좀 확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까? 뭐 예,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요, 의원님. 민주당의 과연 정체성, 총리님,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부터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중도 보수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총리님은 이거 비민주적이고 모를 역사적인 월권이다. 당대표 한 사람이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임의로 정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죠. 예. 결국은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쭉 쌓여진 역사 위에서 형성된 것이고 예.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고 국민들에게 승인된 것인데 예. 그걸 당대표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게 납득이 되겠느냐. 그거는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일부 표현에 있어서 그건 오해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이 대표는 시인을 했고 아, 그래요? 다만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뜻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예. 이른바 이제 극우 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데 대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도 우리가 받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예. 뭐 대선을 앞두고 당이 그렇게 정책적인 유연성을 보이는 것 자체야. 그건 뭐 나도 그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 당의 정체성을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건 신중해야 하고 그거는 당의 충분한 당이 그런 영역까지 자기 정체성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건 당의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걸 예.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그걸 당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렇게 과정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총리님도 당이 민주당의 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우클릭 외연 확장 이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과거에 우리 예. 뭐 국민적 위임을 받으셨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하셨죠. 그러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인즉슨
당면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가 있는데 예. 그걸 푸는데 그걸 자꾸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 혹은 우리들의 기존의 어떤 가치나 문법만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를 못 푼다 예.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의 정체성이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예. 것들은 이 당이 쌓아온 역사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변경해야 된다. 예. 그러면 당의 논의를 거치고 예. 전문가들과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쳐야 그런 과정을 보여야 국민들이 이 당이 이런 예. 이유 때문에 입장을 이렇게 넓히는구나 혹은 바꾸는구나 이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예. 그 총리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표현에 유의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라고 규정한 이 워딩을 안 쓰겠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뭐 그런 표현이 그런 바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했죠. 진보 정당이 아니고 원래부터 중도 보수 정당이었다 이 표현 안 쓰겠다. 아니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단정적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 예. 동의를 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방향성은 좀 일치가 되는 거네요. 뭐 방향성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아까 예. 이야기한 대로 예. 당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는 예. 그건 뭐 저도 동의를 하죠. 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지금 대선이라는 뭐 이제 대선이 된다면 예. 어떤 큰 국민적인 어떤 성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 거기서 어떤 정책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예. 예. 총리님 더 나가면 지금 중도 보수 연정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의 당내외 정치 세력과 연대 이런 걸 언급했고 정성구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이렇게 좀 폭넓게 재정렬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가 이번에 예. 만약에 이제 대선이 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예, 예. 그건 뭐 제가 현실적으로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정치의 폭을 그렇게 넓혀서 좀 단단한 말하자면 지지 기반을 가져야만 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과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치 지형이 뭐예요?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게 51대 49 팽팽하니까 늘 대선 때마다 치열하고 끝나고 맞아요. 나면 분열. 마음에서 성봉을 안 하고 계속 분열의 그런 어떤 정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이 과학자들이나 혹은 뭐 기술자들이 중국의 AI AI요? 굴기가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막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만한 정도의 인력 뒷받침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자꾸 국내 정치적인 싸움만 우리가 계속 벌이고 있다가는 확 처지잖아요. 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표나 저나 예. 이 시대에 걸맞는 적어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라 예. 뭐 AI 중국 실력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비전 그 국민 통합의 비전은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 예. 대표나 저나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인데요, 총리님. 이게 최근 인터뷰 보니까 총리님 인터뷰 보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민주당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51대 49의 긴장 구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신 거고 방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결국 민주당이 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걸린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확 잡을 비전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는 이제 물론 지난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좀 너무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은 좀 책임을 일부 나눠줘야 되는데 왜 예. 원내다수당이니까 예. 거기에 믿음직한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도 있겠죠. 예. 그러나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다시 우리 정치 지형이 무슨 계기만 있으면 이 51대 49 자꾸 복원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구실이 생기기만 하면 예. 그런 점에서 이 정치 지형 자체를 늘 팽팽하다고 보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자꾸 우리 편만 우리끼리만 이거는 조금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치 세력의 집권은 또 예. 끊임없는 이 갈등의 연속이지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정치 개혁은 필요하다. 이런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예. 모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공통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진영을 넓게 쓴다면 상대 진영과도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상대라든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뭐 제 생각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또 자신의 또 예.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예. 예. 총리님, 네.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예. 만약에 예. 총리님 역할 하실 거죠? 지금 요 질문을 지난번에 똑같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덕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뭐 제가 할 목소리, 제가 할 역할 자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건 질문 지난번에 안 하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인데 어떤 목소리를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위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였고요. 지금 일치 그 권한이 정지됐지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국민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삶, 한국 경제 자체를 이렇게 정말로 끝없이 추락시켰던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그 무슨 일부 책임은 부하들한테 돌리는 듯하고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하고 적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께 지금 드릴 수 있는 진솔한 목소리는 뭘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이 분열되고 이 사실은 내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정말 그런 마지막이라도 그런 좀 진솔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